미술품 보존 복원 전문가 김겸입니다. 작품을 복원하는 데는 회복의 시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의 일상도 견뎌낸 시간만큼 더 단단하게 돌아올 겁니다. Masters that inspire. The new Kia K9. Kia, movement that inspires. 울산 CBS 라디오 시사팩토리 100.3 소울의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일상 탈출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싶을 때 여행을 떠나죠. 호기심과 경이로움으로 사람과 자연에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미는 순간 우리는 여행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행 이야기만 꺼내도 설렘과 행복 지수가 상승하는 것 같은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소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추석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간 쌓인 피로를 확 풀어드릴 공정여행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소울 멤버들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고뭉치의 뭉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디를 좋아하는 무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쨍하고 해뜰날 짱입니다. 요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훌훌 다 털고 마음 편히 여행 한번 떠나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 네. 저도 떠나고는 싶지만 그 멀리 가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동 가는 소요 시간도 길고 그래서 여행 한번 가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게다가 코로나로 하늘길도 거의 막혀 있어서 다른 나라로 여행 간다는 거는 진짜 꿈에서나 가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꿈에서, 네. 꿈에서라도 풀 수 있으면 네, 좋죠. 꿈에서라도 비행기 타고 싶어요. 네. 비용이나 타 지역 방문의 어려움 같은 이유로 여행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공정 여행이 힐링을 위한 한 가지 해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공정여행이라는 이 말이 너무 생소하고 궁금하거든요. 공정무역, 공정한 경쟁, 이런 말은 알겠는데요. 공정여행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공정 여행이란 게 말 그대로 그냥 무언가 이제 공정함을 담은 여행이 아닐까요? 네, 저도 처음에 조금 의아하기도 했었는데요. 한 10여 년쯤 전에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 내의 자원을 활용하고 그리고 여행 목적지까지의 최단 거리 여행 경로를 이용하는 그런 거라서 요즘 사회적 이슈로 방송에서 자주 듣게 되는 탄소 소비를 줄여주는 여행입니다. 그럼 기후위기도 극복할 수 있게 돕는 여행이네요. 네, 그렇죠. 탄소세가 점점 높은 세율로 부과된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시민 모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런 상황에 발맞춰 공정여행, 마을여행을 기획하고 운영 중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울산 착한 여행사 강선행 대표를 만나 공정여행에 대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착한 여행 대표 강선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여행업이 많이 어려울 때인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착한 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사회적 기업이 될 예정이라고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공정여행, 사회적 기업, 평소에 제가 별로 사용하지 않는 수식어라서 그런지 저한테 너무 좀 어색한 말인데요. 이게 공정여행이란 말도 좀 어려웠는데 사회적 기업이란 말도 좀 쉽지가 않거든요. 저처럼 이런 단어를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여러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기 전에 짱님이 말씀하신 저희 울산 착한 여행은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울산 착한 여행은 예비 사회적 기업 울산 착한 여행이 정확한 거고, 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정을 받고 3년 이내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예전에 전통적인 기업은 기업을 운영할 때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기업의 이익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팔아서 또 어떤 것을 해서 기업의 많은 수익을 얻을까가 굉장히 큰 핵심이었죠. 근데 사회적 기업은 이윤에 앞서서 사회적 가치를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다양하게 지역사회와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 전반에 뭔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이 사업들을 수익을 만들고 일자리까지 창출을 하는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단순히 돈만 버는 기업이 아니라 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말도 조금 생소한데요. 머리 아파. 그러니까 좀 많이 이렇게 지역으로 환원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공정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요. 기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여행과 공정 여행의 어떤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전 네. 세계적으로. 근데 이런 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정 여행은 유럽에서 3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엄청 오래됐네요. 네, 영국에서부터 먼저 시작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패키지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네, 패키지 여행은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저희가 3박 5일에 태국을 지금 코로나 때 못 가긴 하지만 네네. 뭐 40만 원에 가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사실은. 근데 현재 랜드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저희도 네네. 랜드사라는 건 지역 여행사를 지역 말씀하시는 여행사를 거죠? 말하는 네네. 거죠. 근데 이제 좀 극단적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이 저 포함해서 5명이잖아요. 그럼 여행을 40만 원에 주고 가면 그 랜드사는 사실은 수익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게는 마이너스 20, 그리고 30, 네,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인건비가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10명, 5명이 가게 되면 이제 사람 인당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투어를 시작하는 거. 그게 마이너스 투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마이너스가 된 걸 어떻게 메꾸느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지에서 물건 사러 가는 거. 쇼핑을 하죠. 네, 쇼핑을 여행. 합니다. 네. 라텍스 많이 라텍스. 사셨을 거예요. 네, 아이고 근데 아직도 여행- 쓰고 있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라텍스 쓰고 계시죠? 네, 근데 쓰고 또 있어요. 여행을 갔어요. 근데 또 라텍스를 사라고 그러면 안 사죠. 그럼 안 사죠. 그쵸. 네. 그러면 그 가이드는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못 버는 건가요? 그쵸. 마이너스 그쵸. 적자로 문을 닫나요? 마이너스일 뿐만이 아니라 그 커미션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일종의. 저희들이 이제 물건을 살지 않으면 그분들이 이제 서비스의 질도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행을 갔을 때 어떤 인솔자 가이드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내 여행이 바뀌어요. 맞아요. 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을 만나면 좀 편안한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그래서 다 불행하게도 저희가 너무 이제 싼 여행에만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져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공정 여행은 이 여행과는 좀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면 저희는 그 거래의 공정함이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식당 그리고 음식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쓰는 돈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바로 들어가면 경제적 기여가 되는 거죠. 근데 공정 여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행하는 여행자와 여행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행복한 여행을 공정 여행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다른 여행도 좀 마찬가지 아닌가요? 특별히 또 공정 여행이라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공정 여행은 그 여행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주민들이 모두 행복한 여행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일반 여행사도 공정 여행 할 수 있죠. 네, 그냥 이게 여행이 공정 여행이 있고 아닌 여행이 있는 게 아니라 공정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가 저희 울산 착한 여행이라는 거고요. 네네. 다른 여행사도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저 이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게 너무 궁금한데요. 공정여행 이게 다니시면서 이게 재밌었던 뭐 일화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
그 테마 여행 10선이라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해요. 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서 테마 여행 10선은 우리나라를 10권역으로 나눠서 그 10권역의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의 운영사가 저희 울산, 경주, 포항은 5권역이에요. 5권역의 운영사는 저인데요. 네. 네, 운영사가 저희고 저희가 2019년도에는 광주, 담양, 목포, 나주가 8권역인데 저희가 이제 8권역의 운영사를 하면서 제가 울산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목포 지역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목포로. 네네. 1박 2일 정도로 갔는데요. 저희는 그 되도록이면 현지 음식점들을 이용하고요. 제가 이제 그때는 20명이 가능했으니까요. 저기 모시고 여행을 갔어요. 아침에 저희가 식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 호텔에는 식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분이 사장님이 자기는 여행사랑은 거래를 안 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무슨 안 좋은 경험이 안 좋은 있으셨나 추억이 보네요. 있으셨나 보네요. 이분이 이제 예전에는 여행사 대상으로 식당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행사에서 오면 10,000원짜리 식사를 좀 싸게 줘야 되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커미션을 좀 챙겨줘야 되니까 이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본인이 그럴 너무 정도로? 힘들고 그 식당을 처분을 하고 작은 가게로 옮기면서 자기는 이제 절대. 지역 주민들 오.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렸죠. 저는 사실은 커미션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커미션 필요 없습니다. 저 그 커미션 말고 저희 오시는 손님들에게 좀 더 잘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러고 이제 손님들이 아침에 식사를 그분 또 목포 음식이 좀 맛있습니까? 굉장히 맛있죠. 맛있는데 저희도 어딘지 음식 궁금합니다. 네. 네, 이분이 또 저희 또 오신다고 또 아침에 장을 봐서 또 은행 다 일일이 까서 다 정성스럽게 너무 푸짐하게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아침 식사에. 그래서 거기 오시는 손님들에게 제가 이제 대표인지 모르고 너무 맛있어요. 사모님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했겠죠. 저희 손님들이. 자, 같이 가신 분들이.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시고 가이드한테 고맙다고 하시라고. 저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 가이드가 엄청 저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 손님들한테 잘해주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리고 같이 간 손님들도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감동이었고 손님들은 음식의 질이 높아져서 감동을 받았고 그러네요. 네, 사장님은 제대로 된 비용을 또 받고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해서 또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 공정여행을 추구하시면서 참 보람을 느끼셨었던 순간일 것 같네요. 네. 그런 계획을 위해서 굉장히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울산 이야기를 좀 물어보고 싶네요. 울산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여행지로 경쟁력이 있을까요? 아까 목포 같은 경우는 진짜 음식 반찬도 맛있고 그것만 먹으러도 그쵸. 음식 여행도 가고 가는 싶을 곳이기도 한데 정도잖아요. 어떤가요, 울산은? 제가 여기서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있고요. 당연히 네, 경쟁력 있죠. 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그냥 네.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경쟁력이 없나요? 있습니다. 네, 경쟁력이 있고요. 진짜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달라요. 그 지역의 그 풍경, 자연 환경이 다 다르고요. 제가 사실은 어느 순간 우리 울산에서도 제가 어느 지역을 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와, 진짜 이걸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사실은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울산에서도 사실은 그 1시간 내에 산과 바다를 다 갈 수 있는 곳은 많지가 않아요. 이건 울산만의 최고죠. 맞아요. 네, 울산만의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죠. 울산이 그런 곳이죠. 네, 울산이 그런 곳이고 여행자들은요. 내가 단순히 여행지에서 좋은 걸 먹고 좋은 경치를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 여행지를 다시 가고 싶은 거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일단 뭔가 안 좋은 사람과 만나면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정이 네. 떨어지죠. 네, 그래서 저는 여행에서 컨텐츠가 중요한 거고 다 컨텐츠 하잖아요. 요즘에 컨텐츠 이제 시장인데
마을을 살리는 건 컨텐츠예요. 근데 컨텐츠를 만드는 건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그 여행지는 제대로 보는 여행, 그 지역을 제대로 아는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을 여행 상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그 지역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을 여행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지역에 수입이 생기려면 이게 자야 돼요. 울산은 아직 거쳐가는 여행지예요. 경주와 부산에 사이에. 끼어서. 그쵸? 네. 근데 울산에도 자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려면 다양한 상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여행사 대표님이시니까 많이 아실 거잖아요. 잘 몰라요. 여기는 꼭 가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우리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런 여행지가 있을까요? 태화강 국가정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 대왕암 공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관광차를,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오셔가지고 대왕암을 막 걸어가지고 바다에서 사진만 찍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조금 좋으면 이제 식사를 주변에서 하고 가시는 네. 건데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대왕암 한번 봤으니까 안 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대왕암을 배경으로 상품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대왕암을 바다에서 대왕암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 그것도 그리고 또 좋은 느낌일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바다에서. 항상 그 바위에서 바다만 네, 보고 왔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정말 예뻐요. 아니 근데 TV에서 가끔 광고 같은 거 할 때 대왕암을 드론으로 이렇게 쫙 띄어서 보여주는 거 맞아요. 보면 저희가 평소 보지 못했던 그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너무 다르고 또 예쁘던데요, 진짜. 그렇죠. 네, 실제로 제가 배를 조그만, 그것도 큰 배 말고요. 조그만 그 낚싯배를 타고 그걸 보잖아요. 너무 예뻐요. 사진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제가 컨셉을 정한 게 바다에서 보는 대왕암.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컨텐츠 인생샷. 네, 인생이 네. 인생이죠. 네, 그거 찍다가 대왕암.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그렇진 않고요. 포인트를 대왕암 잡으셨네요. 그쵸. 거기서? 대왕암 공원을 배경으로 인생샷 찍기. 거기다가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가야 되니까 낚싯배 이제 어민들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가지고 낚싯배를 운영하시는 그 배를 탔어요. 근데 배가 크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고민이었죠. 사람을 한 10명 태워야 되는데 왜 배가 6명밖에 못 타지?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네요. 딱 오히려 편하게 타고 만난대요. 가족끼리 그리고 연인끼리 탈 수 있는 배가 된 거고 거기다가 이제 낚시 체험. 낚시 체험 네. 그리고 저희가 낚시 포인트를 있는 해상 드라이브 일산지 해수욕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배를 타야만 볼 수 있는 용굴이 있어요. 용굴 굴이 있거든요. 거기 우리 선장님 말씀으로는 이무기가 살았다. 용은 아니고 네. 배를 타야 너무 잘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선장님이 토박이세요. 어디가 물살이 세고 어디서 뭘 어릴 때는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다 해주시는 가이드가 우리 선장님이신 거예요. 지역 주민이신 거예요. 역시 지역 주민이 네. 중요하네요. 그래서 네. 거기서 저희가 이제 도시락 이제 싸간 거도 먹고 김밥 샌드위치도 먹고 그래서 피크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트를 타고 피크닉을 한다. 그래서 보트와 피크닉을 연결해서 보크닉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가보고 싶네요. 그 파란 물결을 보트 위에서 느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요. 보크닉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꼭 한번 타보세요. 네, 이거 네. 당장 검색해 봐야 될 것 한번 같습니다. 가봐야겠습니다. 울산 CBS 라디오 시사 팩토리 100.3 소울의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10월부터 동구 사회적 경제 일자리 센터와 울산 착한 여행이 함께 진행하는 마을 여행 큐레이터 양성 과정. 이게 또 생길 것 같다고요? 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지역을 가장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여기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지역 주민이잖아요. 네. 네, 상품은 지역 주민들이 만드는 상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해설을 하는 상품. 그러면 그 관광객들은 그 지역 분들과 관계를 맺어지는 거죠. 내가 울산 동구에 갔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이드를 했는데 동구를 너무 잘 설명해 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고 맛집도 너무 잘 알아. 현지인이 가는 맛집 그쵸, 그렇게 현지인이 되는 맛집.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여행에서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 주민들이 뭔가 이런 상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잖아요. 잘 맞아요. 모르시고. 그쵸. 그래서 저희가 큐레이터, 이제 미술관에 가면 큐레이터가 있지만 이 네. 큐레이터 역할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뭐 음식점들, 예쁜 자연 경관들 뭐 등등을 다 엮어서 좋은 상품, 마을 여행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동구 사회적 경제 일자리 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같이 해보자는 제의가 좀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우리 관광학과 친구들하고 큐레이터 양성 과정을 또 진행을 하기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네, 바빠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도 만들고 하신다 하는데 그 앞으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생활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계속 언론을 보면 미래의 여행 산업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물론 이제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공정여행에 대한 또 사람들의 관심이 이게 굉장히 높아진 건 맞고요. 네, 공정여행 어쨌든 환경을 좀 최대한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좀 하도록. UN 사무총장도 이젠 여행도 바뀌어야 된다. 안전하고 공정하며 자연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바뀌기를 이제 권고하고 이제 발표를 또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는 좀 더 공정여행 상품이 좀 더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안전하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지 울산 관광을 만들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홍보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 앞으로 뭐 바라는 바라던가 혹시 목표 같은 거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역에서는 이제 마을 큐레이터 양성 과정이라든지 저희가 마을 여행 상품을 좀 만드는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중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같이 협력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더 좋은 이제 상품을 좀 만들려고 해요. 울산 착한 여행은 조금 더 지역 내에서 공정 여행사로 이제 조금 더 아주 실력 있는 공정 여행사로 좀 발돋움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을 여행 상품도 내년에는 좀 좋은 상품으로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중국 작가 잔홍주라는 그 작가의 저서에 여행과 독서라는 책에서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여행을 맞네요. 네. 맞아. 맞네요. 굉장한 많은 그 경험을 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여행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착한 여행에서는 좀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우리 아이들 여행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뭔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바우처로. 사업의 확장성이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네요. 진짜. 멋져요, 진짜. 우리의 여행이 서서 하는 독서다. 앞으로 독서를 좀 많이 해야겠네요. 독서를 많이 합시다. 서서 하는 독서. 네, 서서 하는 독서 우리도 좀 계속 많이 해야겠네요. 코로나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신 울산 착한 여행사 강선행 대표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던 대로 울산 경남 지역사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민 모두 함께 행복하도록 돕는 좋은 기업으로 잘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곳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특별한 순간을 발견하게 되는 여행이 바로 공정 여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 고비를 넘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억하시고 환히 웃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소울은 2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뭉치 어머니, 무디 이영은, 기술의 환희 김두나, 김영석, 저는 짱 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